당신은 지금 꽤 괜찮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5년 전보다 확실히 더 많이 벌고 있고 어쩌면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은행 계좌 잔고는 그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켜줄 진짜 목표들은 월급이 적었을 때만큼이나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당신은 아파트, 자동차, 옷, 자주 가는 레스토랑, 디지털 구독 서비스, 그리고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수입을 소비하는 방향으로 커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전과 똑같이 갇혀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당신보다 적게 벌면서도 6자리 숫자 수십만 달러 나이를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읽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비상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는 동안 동료들이 집을 사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지, 혹은 당신이 놓친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오직 시스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계좌로 들어오는 모든 돈을 할당하는 구체적인 방법 말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돈 관리를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관리를 더 잘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입니다. 습관이 먼저이고 부는 그 뒤를 따릅니다. 이 분석은 상위 1%처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것은 덜스라는 이론이나 모호한 조언이 아닙니다. 현재 수입과 관계없이 이번 주에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원칙은 당신이 얼마나 버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살펴보기 전에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수입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6자리 숫자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미국인의 60% 이상이 여전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고 있으며 힘들이지 않고 부를 축적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좋은 가구를 가졌을 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출은 가용 수입을 채우기 위해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보기도 전에 방향을 정해주는 시스템이 없다면 라이프 스타일이 모든 것을 흡수해버립니다. 임금 인상분은 사라집니다. 보너스도 증발합니다. 부수입도 소비되어 버립니다. 당신은 버는 만큼 삶의 규모를 키우고 여유 자금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1%의 사람들이 이 함정을 피하는 이유는 그들이 더 똑똑하거나 더 규율이 잡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좋은 결정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지력, 주의력 또는 매일의 선택을 요구하지 않고도 올바른 일이 일어나도록 재정을 구조화합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의 축적을 열망이 아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구조, 규칙, 그리고 방법입니다. 그 프레임워크는 12예 5시 이자 2시 15 규칙입니다. 여기 당신이 버는 모든 돈을 포괄하는 4개의 바구니로 나뉜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마 5급 32, 75엔 15배 또는 15 의자빚과 같은 다른 규칙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대부분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투자에 인색하거나 비상금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 생활 수준의 팽창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뭉뚱그려 놓습니다. 15YC 완화 규칙은 미래의 부와 재정적 안정을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로 취급하면서도 삶을 즐길 수 있는 실질적인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든 바구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15%는 미래의 당신에게 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불어나는 투자입니다. 50%는 필수 항목에 갑니다. 삶을 유지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입니다. 20%는 라이프 스타일에 갑니다. 재정을 망치지 않으면서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10여%는 안정자금에 갑니다. 다른 모든 것을 보호하는 완충 장치입니다. 시월의 모이시 이시마시마보. 모든 돈은 계좌에 들어오기 전에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 없이 방치되는 돈은 없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에 의해
우연히 흡수되는 돈도 없습니다. 각 바구니를 분석하고 이를 정확히 어떻게 실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는 미래의 자신에게 지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일하는 돈, 복리로 불어나는 돈, 그리고 궁극적으로 노동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주는 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구서, 라이프 스타일, 예기치 않은 지출을 처리하고 남은 돈이 미래를 위해 쓰인다고 가정하지만 대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쓰이는 돈도 없습니다. 1%의 사람들은 이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수입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이동하는 돈은 투자로 직행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먼저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이를 소비할 기회를 갖기 전에, 그리고 당신이 계좌에 쓸 수 있는 돈이 남아있는 것을 보기도 전에 이동합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이 단 하나의 습관이 부를 축적하는 사람과 돈을 잘 벌면서도 빈털터리로 남는 사람을 가릅니다. 수학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5세부터 매월 $300를 투자하는 사람은 평균 시장 수익률을 약 10%로 가정할 때 65세가 되면 약 $120만 달러를 갖게 됩니다. 35세까지 기다렸다가 매월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사람은 약 $50만 달러를 갖게 됩니다. 10년의 지연은 $7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초래합니다. 차이는 월 투자 금액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복리 성장은 기하급수적입니다. 일찍 투자한 돈은 수십 년 동안 증식할 수 있습니다. 늦게 투자한 돈은 성장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연하는 매 1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이점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5%는 실제로 어디로 갈까요?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부터 시작하십시오. 2026년에는 사석이 들켜 연간 최대 23,5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 $8만 달러의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로트 IRA의 경우 한도는 7,500달러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1,100달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세군 1K 매칭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공짜 돈입니다. 투자가 성장하기도 전에 100%의 수익을 얻는 셈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그들이 매칭해주는 최대 금액까지 채우십시오. 그 후에는 Roth IRA를 우선시하십시오. 세금을 낸 후에 돈이 들어가지만 완전히 면세로 성장합니다. 은퇴 후 인출할 때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피터 틸은 자신의 Roth IRA를 50억 달러 이상으로 불린 것으로 유명하며 그는 이를 인출할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제 혜택 계좌의 한도를 채우고 나면 추가 투자는 일반 과세 대상 중개 계좌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유지하십시오. 전체 주식시장이나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는 전문 지식, 종목 선정, 시장 타이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번에 수백 개의 기업의 작은 조각을 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펀드들은 장기간에 걸쳐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매월 자동 매수를 설정하고 복리 성장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핵심은 자동화입니다. 15%는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번 달이 투자하기 좋은 달인지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이 당신의 개입 없이 일을 처리합니다. 50%는 당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필수 항목을 위한 것입니다. 수입의 절반, 최대 절반이 주거비, 공과금, 식료품, 교통비, 보험료, 최소 부채, 상환액 등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생존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목록에 없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구독 서비스, 쇼핑, 그리고 기본 필수품을 넘어서는 새 옷 등입니다. 이것들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라이프 스타일이며 다른 바구니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계를 끊임없이 흐립니다. 그들은 먹어야 하기 때문에 외식이 필수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헬스장 회원권을 필수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에 무엇을 해야 하냐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필수 항목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50%가 65%가 되고 70%가 되며 결국 돈을 잘 벌면서도 왜 저축할 돈이 없는지 의아해하게 됩니다. 50%의 상한선은 정직함을 강제합니다. 생존을 유지하는 것과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을 실제로 구별하도록 요구합니다. 편안함은 좋습니다.
단지 엄격한 한도가 있는 다른 바구니에서 나와야 할 뿐입니다. 이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 지출을 점검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3개월치 은행 명세서를 뽑아 모든 거래를 분류하십시오. 드러나는 모습은 아마도 불편할 것이며 그 불편함이 바로 핵심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범주인 주거비와 교통비를 파악하십시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큰 지출이며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곳입니다. 주거비는 이상적으로 수입의 25%에서 30%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물가가 비싼 도시에서는 룸메이트를 구하거나 통근 시간이 길어지거나 원하는 것보다 작은 공간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은 일시적이지만 그것이 창출하는 재정적 여유는 영구적입니다. 교통비는 소리 없는 부의 파괴자입니다. 2026년 평균 신차 할부금은 월 770달러를 초과합니다. 보험료, 주유비, 유지비, 주차비를 더하면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 월 1000달러 이상을 쉽게 지출하게 됩니다. 중고차를 사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차를 사십시오. 부를 축적할 능력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차를 사십시오. 이웃집 백만장자는 BMW가 아니라 토요타를 탑니다. 비싼 차로 보여주려는 지위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줄 뿐이며 미래의 당신에게서 복리 성장을 훔쳐갑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낭비를 제거하십시오. 구독 서비스를 무자비하게 점검하십시오.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은 모두 취소하십시오. 인터넷, 보험, 휴대폰 요금제와 같은 청구서를 협상하십시오. 품질이 기능적으로 동일한 더 저렴한 대안으로 전환하십시오. 목표는 박탈감이 아니라 의도성입니다. 필수 항목의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고 이를 50%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에 자금을 대는 여유를 보호하십시오. 20%의 라이프스타일 바구니는 당신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줍니다. 대부분의 재정적 조언이 잘못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비필수적인 모든 지출을 제거해야 할 문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벌을 받는 것 같은 박탈감의 틀을 만들고 삶의 즐거움이 없다면 저축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전체 시스템을 포기하게 됩니다. 1%의 사람들은 수도승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즐기는 것에 돈을 씁니다. 단지 장기적인 목표를 보호하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수입의 20%는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갑니다.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휴가, 취미, 헬스장, 커피숍, 그리고 최소한의 필수품을 넘어서는 옷 등입니다. 삶을 즐겁게 만들지만 생존에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에 계획된 죄책감 없는 지출이라는 시스템에 내장된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해소 없는 제한은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정 계획에 작은 즐거움을 포함시킨 사람들이 모든 재량 지출을 없애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그 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 심리는 다이어트와 비슷합니다. 극단적인 제한은 폭식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에는 보상을 위한 여유가 포함됩니다. 20%는 당신에게 그 여유를 줍니다. 무제한이거나 무모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미래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외식, 친구들과의 여행, 돈이 드는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돈을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지출을 위한 전용 계좌를 고려해 보십시오. 월급이 들어오면 20%가 이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그 달 지출 자금입니다. 다 쓰면 끝입니다.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구조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다른 바구니에 이미 자금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이 팽창하는 것을 막는 자연스러운 한계를 만듭니다. 물건보다 경험을 우선시하십시오. 휴가는 추억을 만듭니다. 사교 행사는 관계를 강화합니다. 취미는 기술을 개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물리적인 물건은 초기 구매의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만족감이 감소합니다.
1%의 사람들은 획득하는 순간 이 가치가 떨어지는 물질적 재화보다는 관계, 건강, 개인적 성장과 같이 가치가 상승하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20%는 단순히 옷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들에 향하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마지막 15%는 다른 모든 것을 보호하는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너뛰는 돈입니다. 완충 장치, 비상금, 단 한 달의 불운이 수년간의 진전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 마진입니다. 이 완충 장치가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취약해집니다. 실직, 의료비 청구 또는 자동차 고장 한 번에 갑자기 좋지 않은 시기에 투자를 현금화하거나 신용카드 빚을 지게 되며 충격 흡수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수입의 15%는 5개월 치필수 지출에 해당하는 안정자금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갑니다. 총 지출이 아니라 필수 지출입니다. 앞서 논의한 50% 바구니를 말합니다. 필수 지출이 월 2,000달러라면 안정자금 목표는 10,000달러입니다. 3,000달러라면 15,000달러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왜 5개월일까요? 진짜 위기는 드물게 빨리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구직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의료적 회복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재정적 안정을 위협하는 위기는 몇 주 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5개월은 패닉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숨통을 틔워줍니다. 이 돈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2026년 온라인 은행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연수익률 APY 4%로 5%를 지급하는 고수익 저축 계좌입니다. 전통적인 은행이 제공하는 0.07%가 아닙니다. 돈이 정확히 필요할 때 30%나 하락해 있을 수 있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수익 저축 계좌는 유동성이 있고 24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하며 기다리는 동안 의미 있는 이자를 얻습니다. 안정자금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접근하기 쉬워야 합니다. 인출 위약금이나 대기 기간이 있는 계좌는 안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속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장 자금이 아니라 보호 자금입니다. 주식시장은 여기에 속하지 않으며 암호화폐나 가치가 변동하는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무언가를 벌어들여야 합니다. 무이자 계좌에 현금을 묶어두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그 가치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수익 저축 계좌가 이를 해결합니다. 당신의 안정자금은 완전히 유동적이고 위험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성장합니다. 안정자금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15%는 성장, 즉 더 많은 투자와 가속화된 부의 축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충 장치가 존재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시스템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의 사람들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달 얼마를 저축하거나 투자할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시스템을 설정한 다음 더 많은 돈을 버는데 주의를 집중합니다. 지속적인 노력 없이 이 최도 운비, 이 일맨의 규칙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가 이미 예약되어 있어야 합니다. 15%는 투자 계좌로 직행합니다. 14%는 안정 자금을 위한 고수익 저축 계좌로 갑니다. 20%는 별도의 라이프스타일 지출 계좌로 갑니다. 남은 50%는 필수 항목을 위해 당좌 예금 계좌에 남습니다. 당신은 계좌에 쓸 수 있는 전체 월급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로그인할 때쯤이면 돈은 이미 할당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사전에 내려졌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지 않고 실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돈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끊임없는 경계가 아니라 좋은 선택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설계를 통해서입니다. 한번 설정하십시오. 분기별로 확인하여 비율이 여전히 타당한지 확인하십시오. 그 외에는 잊어버리고 가속화를 위해 실제로 중요한 유일한 것, 즉 수입을 늘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소비에서 소유로의 사고방식 전환이 1%를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특정 비율이나 세금 전략이 아닙니다.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해 돈을 법니다. 그들은 물건을 살 여유를 갖기 위해 일합니다.
그들의 재정적 삶은 벌고 소비하는 순환이며 가끔 죄책감에 시달리며 남은 것을 저축하려는 시도를 할 뿐입니다. 부자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돈을 법니다. 물리적인 물건이 아니라 자산 투자 그리고 기업의 지분입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노동 없이도 돈을 창출하는 소득 창출 자산입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된 1달러는 수백 개 기업의 소유권을 구매합니다. 그 기업들은 직원이 일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복리로 늘리며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자는 동안 당신의 소유 지분 가치를 높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모호한 진부한 표현이 아닙니다.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소유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설명입니다. 미래에 자신에게 가는 15%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권을 사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그 소유권은 복리로 불어납니다. 결국 당신이 소유한 것에서 나오는 수입이 당신이 일해서 버는 수입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것이 재정적 독립입니다. 그것이 1%가 실제로 1%가 된 방법입니다. 저축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들은 노동만으로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가속의 원리 또한 중요합니다. 시엘의 50, 20, 15 규칙은 어떤 소득 수준에서도 작동합니다. 연간 5만 달러를 버는 사람도 실행할 수 있고 50만 달러를 버는 사람도 같은 비율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5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단순히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부를 더 빨리 축적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마지막 조각이 할당이 아니라 가속에 관한 것인 이유입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나면 당신의 초점은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연봉을 협상하십시오. 프리미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십시오. 부수입을 창출하십시오.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분자 수입원을 늘릴 방법을 찾으십시오. 투자로 들어가는 15%는 그것이 임금 인상에서 왔든 부업에서 왔든 당신이 세운 사업에서 왔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은 고정된 상태에서 수입이 증가할 때 이 비율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이 시스템으로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연간 15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입을 20만 달러로 2배 늘린다면 그들은 이제 연간 30천 달러를 투자하게 되며 추가 수입에서 떼어낼 수 있는 추가 비율까지 더해집니다. 이것이 부가 가속화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은 기반을 만들고 수입 증가는 연료를 제공합니다. 둘 다 중요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음으로 귀결됩니다. 논의된 모든 원칙, 즉 자동 할당, 세제 혜택 계좌, 비상금, 복리 성장, 라이프 스타일의 경계, 그리고 소유의 사고방식은 모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인 금융 이해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처럼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이나 무책임함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부모님들도 아마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사람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을 가르는 지식이 단순히 전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학교 시스템이 건너뛴 모든 것을 다루는 금융 이해력에 대한 완벽한 분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부채가 어떻게 당신에게 불리하게 복리로 작용하는지, 신용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고 왜 중요한지, 은퇴 계좌가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사용하지 않는 세제 혜택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좋은 결정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등입니다. 링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 중 수년 전에 배웠어야 할 정보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 영상이 그 빈틈을 채워줄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15, 52, 15 규칙은 각 부분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때만 작동합니다. 부자들은 우연히 좋은 습관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배웠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0에서 시작하더라도,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모든 것이 권장사항과 정반대였더라도
당신은 1%처럼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이번 주에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아직 없는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15%를 시작하십시오. 안정자금을 구축하십시오. 라이프스타일 지출을 20%로 제한하십시오.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5년 후 복리 효과는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0년 후 당신은 외부에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부를 사람들이 어떻게 축적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대중에게 숨겨져 왔던 재정적 청사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유산을 쌓기 시작하십시오. 다음 부의 축적 비법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